윗방향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거리두기 테마주와 또 RNA 치료제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서울이 격상을 했습니다. 서울이 거의 뭐 2.5단계 수준의 가장 강한 3단계가 있지만 그 전에 가장 강한 규제를 했고요.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웬만한 어떤 영업집들은 다 9시 이후에는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거리두기 테마주의 마지막 순환매를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 볼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올릴 게 더 없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집 안에서 나가질 말아야 되는 수준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이 현 정치권에서 받는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 거리두기 테마주 이제 제가 보는 남은 관점은 1000명대 정도는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나. 확진자 1000명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진짜 쐐기를 박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쐐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할 점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정말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나 뭐 어깨만 팔고 나와야지 이러면서 뭐 난 이 정도가 고점이겠어 예단을 하고 던졌을 때 사실 그게 고점이 아니고 더 많이 날아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해 보실 것은 무조건 슈팅 났다고 다 던지는 것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튈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거지 슈팅 난다고 다 팔아버리고 다시 저점에서 잡으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 이게 마지막 순환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지에 물리게 되면 역사적 대꼭지에서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포인트들을 이제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 코로나 대비 저점에서 8배 이상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 말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신풍제약은 너무 심했다. 얘는 좀 너무 심했고요. 왜냐면은 얘는 좀 심했고, 예를 들면 대한과학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물론 오늘 올랐죠. 오늘 올랐지만 바닥에서 2,700원이란 바닥에서 지금 10배 가량 올렸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야 봐야 3만원이겠죠. 3만원이면 사실 여기서 한 20% 정도밖에 더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20%를 먹기 위해서 만약에 하락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바닥 700원에서 대략 지금 한 7배 정도 6배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추가적으로 한 50% 정도 더 오르면 30% 정도 더 오르면 이제 8배, 9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남아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환매 종목들을 찾아야죠. 뭐 오늘은 뭐 예를 들면 포장주랑 제지주랑 뭐 이런 게 올랐죠. 그래서 포장주가 뭐가 있습니까? 뭐 테린 포장도 올랐고, 근데 사실 뭐 대형 포장이 많이 올랐죠. 대형 포장도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오른 거라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얘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물류주들 바닥 3월 바닥인 2,900원에서 대략 지금 3배는 안 되고 한 2.5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2.5배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마 제가 이쯤에서부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 테마주는
월요일 날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많이 좀 안 하죠.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에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월요일 날에 막 700명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리두기 테마주들이 좀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순환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RNA 테마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RNA 테마주가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급등일보와 또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ST팜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간 이유는 이거죠. RNA 화이자에서 이제 RNA 치료제는 이제 백신은 처음이다 보니까 원료 수급이 잘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뭐냐라고 이제 찾았더니만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제 ST팜이 실제로 만드는 업체고 실제로 이 공시까지 띄웠던 업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ST팜 이 무거운 1.5조짜리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2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종목이 거의 바닥에서 이제 8배가 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간 케이스가 한 번도 없는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상한가를 간 케이스가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윗골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종목인데 거의 몇 년, 대략 한 4년이 넘은 종목인데 상한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RNA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구나 인지하는 거죠. 왜냐? 이 업체가 원료 수급이 부족할 정도면 지금 다른 업체들도 다 원료 수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ST팜이 이 RNA 치료제 원재료를 만드는 시장의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증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 시장이 커졌다는, 생각보다 빨리 커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고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RNA 치료제 관련주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 관련주를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올릭스, ST팜은 당연히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제2의 엘라일람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신고가 종목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대략 한 3,5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 RNA 치료제 중에서 조금 그래도 가장 그 기술 수출도 돼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ST팜과 올릭스 이 두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 얘는 원재료, 얘는 이제 이쪽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늘어나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 차선호주로는 뭐 오늘 말씀드렸던 프로스테믹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파미셀 유명했죠. 파미셀, 올리페스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슈팅이 나왔던 종목군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렇게 내용을 해드리겠고요. 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소좀 기술이 있고 또 RNA 치료제 RNA 생산과 또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줄기세포도 하는 기업입니다. 뭐 리더스 코스메틱의 자회사겠고요.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특허가 있습니다. RNA 그 리소좀에서 RNA 그 원재료를 뽑아내는 제조 방법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유의미하게 이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뽑혔습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뽑혔기 때문에 제가 오늘 ST팜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렸던 기업이고요.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미노산 만드는 업체고요. 오늘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네요. 이 종목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는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거의 이등주로서 움직였고요. 또 파미셀은 사실 RNA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의 제일 단점은 뭐냐, 바닥에서 대략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그게 있죠. 바닥에서 대략 3월 저점에서 얘는 근데 이제 3월 저점에서 조정 거의 안 받았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엮여 있었으니까 3월 저점에서 대략 한 3배 정도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나쁘진 않아요. 물론 단점은 시총이 크다. 그리고 뭐 올리패스도 올릭스와 같이 RNA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인데 요건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상장가를 돌파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은 이제 당연히 ST팜이고, ST팜은 뭐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 처음 할 때부터 2000년도 11월부터 대략 2만원 초반 2만원 후반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겠고요. 올릭스는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요거는 퍼스트 클래스 특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프로스테믹스는 뭐 아시다시피 특허 공시가 있던 종목이고 이 바닥에서 터졌다는 부분에서 이제 요거는 상승 구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리두기 테마주와 RNA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RNA 치료제를 보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RNA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왜냐, 인클린시안이라는 연내 FDA를 앞둔 신약 인클린시안 등 이게 있는데, 인클린시안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이제 RNA 치료제를 활용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에서 RNA 치료제로서는 이제 모더나가 이제 RNA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또 엘라일람에서 얘는 이제 RNA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인클리시안이나 뭐 다른 걸 만들었던 업체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아주 주가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테마주를 한번 봤고요. 거리두기 테마주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제는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졌다. 이제 3단계거나 아니면 확진자 1000명 구간인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3월 저점 대비 8배 이상 오른 것을 계속 불타기를 하다 보면은 대꼭지에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을 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오를 때마다 줄이는 방식을 가져가라 라는 부분과, RNA 치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ST팜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시총이 굉장히 무겁고 상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녀석이 상한가를 갔다는 점. 그래서 RNA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후발주로서 ST팜, 올릭스, 프로스테믹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뭐 거리두기 격상한다고 했는데 또 사람 빠지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막말로 진짜 3단계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 불타기는 조심하시고, 차라리 바닥에서 터진 종목들을 보셔라. 재료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